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을 축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하늘도 맑고 너무 좋습니다. 축제는 활력입니다. 스트레스 풀려요. 너무 좋아요. 지금 기분 최고로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를 의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술래 축제는 모든 게 분위기라고 봐요. 그냥 같이 어울리는 문화.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아무래도 그런 일상생활에 대한 탈피.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축제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멈췄던 축제와 행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행사장 한편에 일회용 접시 등이 담긴 하얀색 대용 봉투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아닌 곳에도 쓰레기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축제가 끝난 뒤 일부 하천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그린 르네상스 남는 게 없는 잔치. 가을빛이 완연한 한옥마을에서 이병학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폐기물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일반 그 쓰레기라고 해야죠. 그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 그거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가게요. 안 들어가? 옆에 전에 하고 안 되냐? 차는 못넣을 것 같은데?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봐. 이게 다 이거다. 병학 씨의 주 근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촌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죠. 최근 관광객이 늘면서 그는 몹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무거워요. 한 1, 20kg? 보통 한 쌀 있잖아요. 20kg짜리. 예, 그 정도보다 더 무거운 것들도 있고 가벼운 것들도 있고 그래요.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에 축제가 더해지면 한옥마을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쓰레기도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뭐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그 이상, 5배, 6배 이상 쓰레기가 많아지죠. 많아지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먹고 난 그 음료수병, PT병 이게 분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섞여서 이제 버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죠. 일회용 컵부터 음식 찌꺼기까지 내용물이 마구 뒤섞인 쓰레기 봉투가 한옥마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쪽으로 할 거예요? 네. 우야! 우야 타! 이쪽으로 타! 쓰레기는 치워도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나와.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폐기물 업체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아침에 길거리를 치워주니까 이렇게 깨끗해서 이제 보이질 않아서 그러는 건데 아 이렇게 많은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어느덧 6년 차. 지금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처음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쓰레기를 치운다고 환경미화원이라고 좀 그랬잖아요. 바라보는 시선이. 네. 여기에 고된 육체 노동까지 더해지니 몸도 마음도 지치기 일쑤였죠. 들어와서 또 적응해보면 아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다 예전보다는 조건들도 많이 좋아졌고
여전히 힘은 들지만 그래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또다시 부지런히 움직여봅니다. 다 실었어요. 뭐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압착차라고 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그래서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어 넣는 건데 그게 이제 돌아가는데 끼임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부서져서 튀기도 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분명 보람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쓰레기 이렇게 쌓여 있으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전주 이미지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빨리 가서 치워야 되겠다. 그런 또 책임감도 있어요. 예, 형님. 예, 수학장 가고 있어요. 18대? 그냥 넣어줬으면 좋겠네. 그냥 바닥에 안 붙고. 지금도 붓는다고? 건설 폐기물을 싣고 왔대.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어떤 일이든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아마도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봅니다. 처리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비우는 걸 뭐 아무거나 싣고 가서 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웠을 때 막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들 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그 감시를 해요. 뭐 시민들은 왜 이거 안 실어가? 왜 안 실어가? 그런데 거기 가면 걸리니까. 앞으로 좀 봐봐. 이만큼 빼. 가서 유관을 넣게. 아 이제.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도 버거운데 마구잡이로 뒤섞이기까지. 환경미화원의 고충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형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너도 수고했어. 예. 애썼네. 예, 쉬세요 형.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쓰레기의 심각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가 축제에서 배출되고 있는 걸까요?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활동가입니다. 일회용 컵, 그 다음에 젓가락, 수저 이런 걸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음식을 받을 용기까지 한다고 하면 4개. 제가 좀 대략적으로 좀 작게 잡았어요. 1인당 2.5개에서 3개 정도. 만약에 5,000명의 행사가 오면은 보통 300개 정도 쌓인대요. 종량제 봉투에. 전북도청 환경녹지국 배주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통계 자체가 없어요. 그 민간에다가 돈을 주고 위탁 처리하는 개념으로 했으면 그 물량이 나오잖아요. 지금 지자체 주관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축제가 끝나면 일괄 다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양적인 부분이 지금 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축제 쓰레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만약 10톤이면은 축제 때는 한 2톤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죠. 평소에 대비. 그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만 가는데 왜 축제 쓰레기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유인평 교수입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전하고는 달리 청결을 좀 많이 강조해요. 뭐 배탈이라든지 이런 위생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게 일회용기입니다. 또 오히려 또 이제 축제장에서 또 일회용기를 장려하다 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다시피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축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침개 하나 주세요. 나왔습니다. 나무젓가락이랑 챙겨가세요.
임실에서 부모님이랑 형제 자매들이 장사를 하고 계서 시장에서 거기서 뭐 장사도 해보고 해가지고 또 축제에 참여했죠. 지역의 한 축제장에서 분식을 판매하는 4년차 새내기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과거 붕어빵 장사를 했다는 사장님은 메뉴를 바꾼 후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붕어빵은 종이봉투에 담으면 그만이지만 축제장에선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아진 거죠. 시장은요, 이제 지역 사람들이랑 군민들이 많이 오시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축제니까 여기 각종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죠 더.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 입맛도 요구사항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유독 식기 때문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바짝 건조된 식기와 수저를 요구하는 이도 있고 혹여 그릇에 잔여물이 남아있기라도 하면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회용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판매를 해야 되는 목적이니까 소비자들이 편해야 되잖아. 일단 그잖아요.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주게 되는 거지. 대안이 없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손님이 원하는 거는 이제 깨끗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그래야 음식도 맛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일단은 편리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게 되네요. 저희도. 네. 성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네요. 일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회용을 많이 써놓는 편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챙겨서 가고 오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또 습관이 돼버려가지고요. 만약 일용을 안 쓰고 만약에 다른 용기를 쓴다 하면은 코로나도 있고 걱정이 되죠. 소독이 안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분리수거만 잘하면 분리수거가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분리수거만 잘한다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활동가입니다. 실제로 분리수거, 분리배출 뭐 이런 거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일회용 컵이 100% 중에 95%가 재활용이 안 돼요. 전북도청 환경녹지국 배주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음식물이 묻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다른 재질이 섞여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10개를 버리면 그중에서 8, 9개는 재활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리 배출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 현장에서 온전한 분리수거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분리배출된 10개 중 한두 개만 재활용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뿐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관람객은 첫 해에 20만 명에서 5년 뒤에는 100만 명을 넘으면서 한 해 300만 명의 시민들이 찾으면서 오늘 축제에는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제의 화려한 귀환, 그리고 우리가 남긴 축제 쓰레기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더 많은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축제 전문가 박종부 감독입니다. 잘된 축제를 하면은 뭐 쉽게 방문객이 많이 찾아주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뭐 투자 대비 가성비 높은 축제가 성공한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문객 없고 만족도가 낮은 축제는 실패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치게 방문객 수,
위주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강조됐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역이 몇만 명이 와야지 뭐 거기에서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고 이제 우리가 막 축제 잘했다. 지금까지 너무 이 양적인 그런 팽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자체가 신경을 쓴 거예요. 또 축제가 또 아무래도 열리면은 뭐 종사자들에 대한 또 뭐 재고용,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또는 수익 창출, 세수의 효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결국 축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는 경제 효과였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든 축제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그걸 지자체에서는 준용하고 있는데 보통 한 16개 지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환경, 뭐 쓰레기 이 부분은 전체 지표 중에서 한 3%?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시골 마을 축제, 조그만 축제들에서는 그보다 좀 높게 한 5% 정도의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지표가 단 3%, 5%라니 생각보다 너무 낮아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2020년까지 축제 평가 기준에 환경 조항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경제적 이득을 남겼다고 한들 쓰레기를 잔뜩 남겨놓았다면 그 축제가 과연 주민들의 삶에 득일지 의문입니다. 집계만 중요할 게 아니라 관광객 집계가 중요할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이런 일회용 쓰레기 배출 집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축제를 하기 전과 하기 후와 하기 중간이 이 똑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정말 친환경 축제인 것 같거든요. 한때 플라스틱은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 불렸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데다 가공까지 쉬워 인류의 생활뿐 아니라 산업에도 발전과 풍요로움을 안겨줬죠. 하지만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사라지는 데 500년이 걸린다는 사실과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임이 알려지며 플라스틱은 지금 인류 최대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쓰레기 나오는 그 일회용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서 그 바다로 간 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농산물, 바다 모든 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플라스틱 선택하지 않는 게 답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거 용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저희 음식물은 저기다 버려주시고요. 저희 쪽으로 용기만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은 특별한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축제 어스어스 페스티벌인데요. 우리를 뜻하는 어스와 지구를 뜻하는 어스를 내건 ESG 페스티벌입니다. 네. 내용물 비워주시고 저희한테 반납해 주세요. 기후위기, 탄소 배출을 키워드로 내걸고 플리마켓 부스를 업사이클 제품으로 채운 이 축제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페스티벌의 기획자, 스튜디오 빌리빈 김빌리 대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거북이가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서 빼는 그 피가 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로 시작했어요. 와, 이거 진짜 제 코에서 이렇게 빨대가 나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 영상이 주는 저한테 임팩트는 되게 굉장히 컸거든요.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김 대표는 페스티벌의 즐거움에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더하고 싶었습니다. 쓰레기를 남기는 축제 대신 의미를 남기는 축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잡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트래시 버스터즈 곽재원 대표입니다. 저는 축제 감독으로 조금 오래 일을 했었고요. 이제 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노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게 됐는데 거의 다 일회용 쓰레기였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회용기를 생각을 하게 됐고, 축제 쓰레기의 심각성을 아는 이들은 그의 생각에 공감했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일회용기를 대체할 다회용기를 제작하고 축제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회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었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되나? 이거 좀 찝찝하지 않아? 다이용 컵은 세척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런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트래시 버스터즈 축제 기획팀 고요한 PD입니다. 다회용이라는 그냥 뭔가 어감이 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6단계 전문 세척을 거쳐서 그 UVC 살균 소독과 사람들이 직접 검수하는 것도 있고 더블링을 해서 더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고 용기를 재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오래된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BPA 프리라고 해서요. 아이들 젖병 만들 때 쓰는 그런 소재로서 쉽게 말해서 160도 이하에서 녹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고온 고압 세척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400번까지 쓰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컵이든 용기든 이런 소재로서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로에 도전합니다. 트래시 버스터즈 마케팅팀 황달수 PD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저희가 줄인 일회용품의 누적 개수는 약 940만 개가 돼요. 약 95톤 정도가 되겠네요. 실제 서울인기 축제에서 기존 쓰레기 봉투가 약 400개가 나왔었는데요. 다이용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쓰레기 봉투가 5개로 줄었었어요. 네네네. 잘 비워주시고. 다회용기가 환경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황색일까요? 친환경의 가치를 담은 색은 초록색인데 말이죠. 축제장은 보통 이제 초록초록하잖아요. 이렇게 뭐 잔디밭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뛰는 색깔. 그리고 이제 초록이랑 이제 좀 배색이 되는 색깔들. 그리고 좀 그냥 식욕을 좀 돋굴 수 있는 색깔들로 주황색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곽재원 대표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예뻐야 선뜻 손이 가고 자주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는 뻔하지 않으면서 힙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생각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트래시 버스터즈가 참여한 축제가 일회용품 쓰레기를 전년 대비 98% 감소시켰습니다. 브랜딩 전문가, 디자이너, 설치 작가, 그리고 업사이클 전문가들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건 다회용기를 사용했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일회용기 쓰면은 좀 약간 환경을 망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다회용기를 쓰니까 약간 뭔가 죄책감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좀 튼튼한 느낌이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다회용기를 쓰는 게 생각보다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용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료나 이렇게 물이나 관련해서는 텀블러는 꼭 챙기도록 앞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데? 축제를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즐기는 사람들도 착한 소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페이 돼요? 페이? 2016년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40건 이상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950여 건.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나 순수 예술제 등은 제외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축제공화국이란 수식어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축제가 열리다 보니 쓰레기 문제 또한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 없는 축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시민 공동행동입니다. 공동행동의 활동가 수혜진 씨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 시민 공동 행동이고요. 이제 전라북도의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의식이 부족 있는 척만 하는 거죠. 계속 외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우리는 되게 친환경적인 축제를 진행할 거야라고 해도 담당자들은 아무도 그 친환경적인 축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 압박에 맞게 그냥 일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어쨌거나 다용기를 축제 합평회가 있는 날입니다. 공동행동은 전북 지역 축제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이날은 얼마 전 완주에서 열린 축제에 합평회가 열렸는데요. 전북에도 친환경 축제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기준이 사실은 약간 모호했다. 어떤 부분? 공동행동의 활동가 정은실 씨입니다. 그 친환경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쓰레기 제로를 지향을 하면서 하는 축제라고 하면 축제는 없어요. 근데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하고 있는 축제들은 꽤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작년에 했던 비빔밥 축제 같은 경우에 일회용 접시가 아닌 그 뻥튀기 접시 나눠주려고 하는 작은 시도들을 하는 것,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에도 플로깅 하는 팀들을 만들어서 축제의 쓰레기를 다 같이 주워가면서 하는 부분에 이제 친환경 축제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점, 일부는 있지만 쓰레기 제로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친환경 축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행사입니다. 최근 지역에서 열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축제를 이들은 성공하지 않은 축제라 규정합니다. 왜 그것이 성공한 축제라고 얘기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외부 자원을 이렇게 막 끌어오지 않고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제 축제 행사장을 가보시면 모든 것들이 사실 일회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원수가 과연 많다고 해서 혹은 이게 영업 이익이 많다고 해서 이게 성공한 축제라고 볼 수 있을까? 공동행동은 축제 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엄청 위에 있어서 질문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모니터링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거 올렸어요. 보도자료 네, 썼잖아요. 보도자료의 기준은 뭐냐면 30분간 개별 부스 카운팅, 그러니까 인원 카운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1인당 일회용품을 몇 개 쓰는지 평균적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이었거든요. 일반 쓰레기 배출 형태나 뭐 재활용 쓰레기 형태는 실제 해보니까 부스별로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구나. 다 안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다 안 해 부스에선. 근데 다른 축제도 공동행동이 만든 평가지표는 쓰레기의 총량으로 성과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홍보물, 음식, 음료, 농수산물 판매처의 포장 등 영역을 세분화해 평가하는데요. 축제 모니터링이 끝나면 지표는 조금씩 수정 보완됩니다. 사전 현수막의 비율? 사전 현수막 수량이죠, 수량. 우선 1쪽은 전 다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안내용 홍보물은 현장? 네. 그러면 그거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친환경 축제. 우리에겐 사실 조금은 낯선, 익숙하지 않은 문화지만 해외에서는 친환경 축제가 일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행동의 활동가 남지숙 씨입니다. 이제 유명한 3대 축제 중에 하나가 독일에 있는 옥토페스트, 뮌헨에 있는 옥토페스티벌이잖아요. 거기는 일회용품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2021년 7월에 그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이 금지가 되었거든요.
거의 전 세계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오는 어마어마한 축제거든요. 거기에서 전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0만 명이 찾는 대규모 축제 현장에서 일회용품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환경활동가들은 법적 제재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의 얘기를 하면 개인주의해서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공동체 의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우리가 개인주의라면 혼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타주의가 훨씬 더 발달됐다는 걸 느끼는데 길거리만 가더라도 집 앞에 본인들의 보기에도 화단을 예쁘게 정원을 가꾸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 밖에도 깨끗이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거 그게 조금 그 우리하고 다른 시민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다 다회용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식당 가서 숟가락도 다회용기고 젓가락도 다회용기고 컵도 다회용기인데 꼭 외부에서 무슨 축제할 때 다회용기를 쓴다고 하면 갑자기 막 위생 문제를 들먹인다거나 이미 다 다회용기에 사용하면서도 그리고 뭐 오늘은 괜찮지 약간 이런 느낌이 발생되기도 하고 아무리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막 조금씩 아껴도 이런 축제 하나 열릴 때 진짜 큰 축제는 훨씬 더 많은 쓰레기 막 100만 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몇 그램 아끼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는 양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쓰레기 없는 축제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화이기에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행동은 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동행동의 활동가 수혜진 씨입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축제할 때는 쓰레기 만들지 않는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네? 이렇게 시민들 또한 저기 있는 일회용컵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이드라인, 법적 제재 정확하게 해야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그 조례 권고 그다음에 정부도 지침 이 정도여서 이런 것들이 좀 법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행동의 활동가 돌멩이님입니다.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축제는 아무리 개별적인 축제라도 지자체 도움이 없이 진행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공간을 빌리거나 혹은 그 꼭 타이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조례라거나 매뉴얼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커요. 그런 쪽에 꼭 문의하면 첫 번째 대답이 우린 커서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크니까 해야지. 작으면 안 해도 쓰레기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크니까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크니까 안 된다는 말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곳에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조례까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활동가의 노력을 뒷받침해줄 지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청 환경녹지국 배주연 자원순환 팀장입니다.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시민들에 대한 규제로서의 어떤 조례가 아니라 친환경 축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획하는 단계부터 인식을 갖다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실효성이 있고 현장의 어떤 상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선행 조례들에 대한 분석하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제, 그리 먼 일은 아닌 듯합니다. 어떤 필요하실까요? 두 개씩 드릴까요? 축제의 규모가 작아진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게 조금은 쉬워질까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기꺼이 모험을 하는 이들이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불모지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자 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장터는 쓰레기 없는 장터, 그리고 이런 문화, 여기에 지향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 불모지장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불모지장. 이 낯선 이름의 장터가 궁금해집니다. 장터의 기획자 시리를 만났습니다. 불모지장은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장터이고요. 쓰레기가 없는 장터를 지향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횟수로 3년 차인데요. 처음에 시작은 1인 가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4인 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 월등히 높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장터를 넘어서 그 자리를 지속하는 데 목적을 더 두고 있습니다. 과일류로? 과일류나 아니면 과자 같은 거 낱개로 통으로 들어있는 게 좋아요. 그냥 막 무해한 일상을 꿈꿔온 시리는 개인의 실천만큼 경험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일상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청년들과 연대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환경과 관련된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니어서 다 걸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병뚜껑도 종류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수거하고 어디까지가 재활용 될 건지, 종이팩을 벌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에 있고, 저희도 배우면서 함께 가요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컵이랑 접시 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컵 2개. 접시는 여기서 편하신 거 고르시면 되고요. 다 드시고 음식물 없이 반납함에 입구 옆에 반납함 있거든요. 네. 거기다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3년째 진행 중인 불모지장은 많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라면 이들의 불편한 모험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거죠.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자 수가 많아져서 이번 장터에는 무려 900여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아온 걸까요? 직장이 이 주변인데 사람들이 있고 프리마켓 이런 건 줄 알고 좀 와봤거든요. 다른 축제는 막 시끌벅적한데 좀 차분한 것 같기도 하고 둘러봤는데 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SNS,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매번 좀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기회가 딱 돼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축제는 그냥 보고 온다라고 느낀다면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내 불편을 겪어서라도 참여하고 좀 주체가 되려고 노력해야지만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모지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은 장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활동가 페퍼입니다. 아무래도 축제 현장에 가면 그걸 정말 여실히 보실 수 있는데요. 현수막을 만들거나 포스터를 대량으로 인쇄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든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버리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빨아 쓸 수 있는 천으로 현수막을 만들고 있고 그 현수막을 또 이루는 요소들도 좀 짜투리 천들로 이제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내 문구 같은 거는 종이 박스에다가 저희가 다 써놨는데 그거를 이번 장에서도 다음 장에서도 계속 재활용하고 있어서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들만 다시 채워서 쓰면 돼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옆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곳은 용기 대여 부스입니다. 장터를 찾는 이 중 절반이 이곳을 이용하다 보니 매 장터 때마다 제일 분주한 곳이죠. 간편하고 빠른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만도 한데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럼에도 와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왔던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왔던 분들이 그 행사를 기다려서 오시고 이런 거를 목격하면서 아, 그런 거에는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아무래도 판매자분들은 손님이 더 많이 오시는 걸 선호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모객을 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판매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기 방침이 이제 그런 일회용품 쓰지 않고 이제 다회용기를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아예 정해놔 버리니까 마음 편하게 좀 미안하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근데 여기는 미안할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고. 근데 물론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판매자도 일회용에다가 그 음식을 내주는 것을 자제를 해야죠. 장터의 취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충분히 인지시켜서 그런지 판매자의 반응은 무척이나 긍정적이었습니다. 경험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장터를 이용하는 방문객 또한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는 거죠.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이런 시대가 이렇게 쓰레기로 넘쳐나는 시대보다는 좀 깨끗하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도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해가지고 계속 챙겨야 되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제가 한 3번, 4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약간 당연한 듯 불편한 게 사실은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불모지장에 스며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장터의 기획자들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다 넓은 연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모험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쓰레기 없이 행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도 쓰레기 없는 축제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명 남는 게 없는 잔치.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은 남겨주되 쓰레기는 남기지 않는 우리들의 잔치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야외 방송 녹화 때마다 발생되는 쓰레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전주 MBC 안소민 작가입니다. 저희가 한번 행사할 때마다 그 100리터짜리를 한 30장 정도를 일단 구매를 하거든요. 넉넉하게 플라스틱류라든지 뭐 재활용, 일반 쓰레기 나눠서 다 일단 분류를 해서 배치를 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냥 아무렇게 막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 부피가 엄청 커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뭐 새로운 또 봉투를 쓰게 되고 다음에 더 초과 구입하는 경우도 많고. 남는 게 없는 잔치의 시작은 스텝 회의였습니다. 이 공개 방송에서만이라도 일단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식사를 하되 좀 불편하겠지만 숟가락 젓가락만이라도 갖고 올까. 아니 그러면 내일 밥집을 선정하는 기준을 거기 현장 음식점 중에 일회용품을 최소로 쓰고 안 쓰는 곳. 그것도 좋을 것 같아. 플라스틱 그릇을 쓴다든가. 방송 준비부터 철수까지 많은 스텝이 함께 움직이는 녹화 현장에는 쓰레기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방송 김은경 작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 밥을 가서 시간을 내서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회용품이나 도시락 같은 걸로 많이 해결을 해서 이제 샌드위치랑 이런 걸 싸가도 다 각각 낮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먹고 나면 거기에 뭐 커피까지 더해지면 그런 양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이도 한번 좀 줄여볼까요? 가능하다면. 아니, 어차피 패드를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어떠세요? 보기 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우리 다현 아나운서랑 재묘 씨들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그나 이런 것들을. 저는 원고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저는 패드를 들고 갈게요. 저도. 네, 그렇게 음식물도 다 먹는 음식물도 거죠? 다 거기서 갖고 오는 용기로 하든지 최대한
최대한. 네,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내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후 우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참여와 연대를 위해 홍보는 필수니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영래인데요. 네네. 아, 네. 내일 구절초 축제에 가시잖아요. 네네. 네, 내일 수저하고 텀블러 챙겨 오셔야 되거든요. 아이, 그걸 귀찮게 어떻게 챙겨요? 네, 제가 개인 이제 물품을 가져와서 활용을 해야 이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죠. 누가 챙겨? 예, 수씨. 네, 서울 씨 안녕하세요. 내일 저희가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라디오에서 좀 쓰레기를 많이 좀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좀 불편하지만 집에 있는 거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것만이라도 한번 줄여보는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젓가락, 숟가락 갖고 와요? 통화 가능해, 제프? 예, 가능합니다. 그 내일 축제 올 때 예. 그 연출팀에서 예. 텀블러하고 수저를 챙겨오래. 아, 자기 개인용 걸 가져오라는 응, 개인용.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고요. 아침에 이제 그 공연을 가기 전에 이제 다른 준비물도 챙겨야 했지만 일단 텀블러하고 그 식기를 가장 먼저 챙겼거든요. 구절초 축제날 아침, 스태프들 사이에는 평소와는 다른 대화가 오갑니다. 저 텀블러 가지고 왔어요. 숟가락도 챙기셨어요? 숟가락도 챙겼죠. 어제 챙기기로 했잖아요. 되게 불편하더라고. 그래?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개방송 현장에서도 여느 날과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방송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간. 먹을거리 장터를 오가는 스태프들의 발길이 무척 분주했습니다. 오늘 좀 되게 많네, 거리.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몇 시부터 열어요? 다 열려있어요. 아, 지금부터요? 열려있긴 해요? 아, 돌아봐야겠다. 이따가요. 이따가. 7번으로 오셔야 돼요. 거 많이 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일회용품 안 쓰는 데를 지금 찾고 있어가지고. 나무젓가락은 다 쓸 텐데. 아, 진짜 다요? 근데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접시나 이런 것들만 안 써도 돼요. 일회용 아니에요. 아, 어디에? 진짜요? 여기요. 7번? 어떤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숟가락 우리 갖고 왔거든요? 다 플라스틱 그릇이잖아요. 아, 숟가락도 새 젓가락이네. 숟가락도? 새 숟가락 갖고. 우리의 첫 도전. 남는 게 없는 잔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와서 수저를 챙겨라고 했을 때 저는 몰래카메라를 하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좀 귀찮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뭐 유치원생이냐 이렇게 농담도 던졌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이제 쓰레기가 좀 줄어든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하나가 쓰는데 여러 사람들까지 모으면 한 50개의 나무젓가락이 그날 없어졌던 거거든요. 우리 스태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만 해도 다 줄이면은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굉장한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거를 과연 내가 한다고 세상이 나아질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축제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걸 한다면은 이렇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줄거든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나 하나부터로 바꾸고 다음부터를 지금부터로 바꿨을 뿐인데 축제의 뒷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우린 그저 작은 불편함을 감수했을 뿐이었는데 불편함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작 제가 일하는 어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그냥 생각조차 거기에 맞닿지가 않았는데 아 이렇게
어쨌든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실천을 강제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방송 스태프들이 우리가 어제 한 곳에 텀블러를 여러 개가 이렇게 딱 모여 있으니까 있어 보이더라. 다른 출연자들도 네. 쉽게 와가지고 생수를 먹는다는 얘기를 못하고. 맞아요. 세상 가면 항상 쓰레기통 밖으로 다 흘러넘친 쓰레기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제는 진짜 뭔가 쓰레기통에 찬 걸 못 본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네, 행사장이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기분이 좋더라. 행복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웃고 떠들고 한바탕 신나게 즐긴 축제 이면에 행복보다 더 높이, 더 크게 쌓인 쓰레기 더미를 그대로 두고 보실 건가요? 떠들썩한 한바탕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간 시간. 축제 현장에는 한데 뒤섞여 엉망이 된 쓰레기가 아니라 추억과 의미가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듬해 우리의 축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구가 아파요 그러는데 지구가 아픈 게 아니고요. 지구는 가생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간섭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을 해요. 지구가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아픈 거예요. 과연 이 축제를 거북이의 시선에서 혹은 달팽이의 시선에서 나무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즐거울까? 이게 과연 의미 있는 행사일까? 그 활동가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환경 분야에서도 저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좀 나아진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이거든요. 계속 좀 좌절하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야 좋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은 어떤 축제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전주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그린 르네상스 남는 게 없는 잔치. 기획 박규현, 제작 협조 전라북도청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경희대학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전주시 진북생활문화센터, 주식회사 사무,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트래시 버스터즈, 스튜디오 빌리빈, 불모지장, 기술 이동하, 믹싱 비바체 미디어 김용남, 음악 정민, 구성 윤현주, 조연출 황인찬, 연출 박규현 이충훈, 내레이션 권도일이었습니다.